지난주에 나온 소식들이지만 너무 납득이 안 가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서 벌써 한 달은 된 것 같은 소식들 두 가지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연방정부 마크 밀러 장관은 지난주 수요일에 필리피노 센터 토론토라는 이름의 필리핀 이민자 회관에서 홈 케어기버 파일럿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인원수만 툭 던져서 오히려 혼란을 더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최대 6,000명의 건설업계 불법 체류 노동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해서 많은 비판과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거 워낙 큰 뉴스라 이미 많은 곳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 물론 이민 전문 변호사, 이민 컨설턴트들까지도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이민문이 지나칠 정도로 좁아지는 상황에서 불체자를 특별 대우해주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죠. 하지만 무작정 비판만 하고 지나간 건 영향가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이번 영상에서도 무작정 비판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조치가 현재 이민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3월 5일 지난주 수요일에 마크 밀러 장관은 스카보로에 있는 필리피노 센터 토론토에 방문해서 필리핀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홈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구글맵으로 보니까요, 넓지만 화려하지는 않은 조촐한 문화센터 수준의 시설인데, 연방정부 장관이 몸소 찾아와서 연방 이민정책 설명회까지 가진 걸 보면 캐나다에서 필리핀 이민자들의 위상이 결코 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약간 좀 부럽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3월 31일에 캐나다 내에 소재한 홈케어기버를 대상으로 여는 홈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 영주권 접수 인원이 나왔던 건데요. 캐나다 내에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케어기버에게 2,600명,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즉 원칙상으로는 불법 체류 상태인 케어기버에게 150명을 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추후에 발표할 거라고 하고요. 애석하게도 밀러 장관이 이 필리피노 센터에서 발표한 내용 전체는 온라인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옴니 텔레비전이라는 토론토 소재 필리피노 방송국에서 전한 뉴스에 일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저 수치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나오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잘 알려진 이민 컨설턴트의 트윗을 가져와서 공유를 했습니다. 이 옴니 텔레비전에서 공유한 현장의 모습을 잠시 함께 시청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죠. 먼저 마크 밀러 장관의 발언입니다. And I'm glad to actually look at making this permanent eventually if it works. There are perhaps aspects of it that don't work and they will need to be fine-tuned. So thi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and I know this permanency upon arrival has not garnered unanimity in the sector. Some folks think that it's an opportunity for people to spring to another job. I dispute that, but there are voices that do criticize this, and I do have to understand them and digest them better. 잘 보셨죠? 자기들이 마련한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어찌 보면은 좀 뻔한 이야기죠. 그런데 영주권 받으면 어떤 일을 하든 무관하다는 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영 거슬렸는지 나는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굳이 언급을 합니다. 신경이 쓰이기는 한다는 뜻이에요. 원칙상으로 연방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거주지와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걸 굳이 파일럿 프로그램의 그 공지사항에 언급을 해가지고 박아놓는 거는 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Caregiver Connections라는 단체 회장인 마르타 오캄포 씨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example, with the backlog, it's not their fault that the processing of their application was so slow. In the meantime, they lose their permit, their work permit, and then they become undocumented. So what he's saying here, well, there's so many other things that you have to consider, but that's not fair. Because it's not like they have not submitted, they have all the requirements, they met all the requirements, and yet they will again suffer or they might be even deported. Undocumented status, 즉 원칙상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있는 케어기버들을 위한 자리가 150개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캄포 씨가 하는 말의 요점은요, IRCC의 전반적인 프로세싱이 너무 늦어서 의도와는 달리 명확한 신분 없이 붕 떠버린 케어기버가 많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신분 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겨우 150개밖에 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필리핀에서 간병인으로 와서 박봉으로 살면서 하루 종일 아이, 환자 또는 노인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라 워크퍼밋을 연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LMIA로 연장하는 세계 프로세스를 진행하기에는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을 겁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불체자 신분이 된 사람들은 IRCC의 느려 터진 프로세싱 속도 탓이
크다는 게 이 오캄포 씨의 말인데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이따 이야기를 할 건설 분야 불체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요?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이전 케어기버 관련 뉴스를 다룰 때 토론토 스타와 인터뷰에서 키아리 영상에서도 이름이 언급되었던 Migrant Workers Alliance for Change라는 단체 창립자인 조이 눌라카 씨도 이 행사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이 부분은 눌라카 씨는 따갈로그로 얘기를 해서 자막을 잘 보셔야 할 겁니다. Limitado yung mga binigay na detalye. So hindi pa rin kumpleto. Kung ilabas mo na lang lahat at ilagay mo na sa website sana ng mas maaga yung mga detalye, makakapaghanda yung mga kababayan natin. At hindi ganito na parang Hunger Games yung dating. 눌라카 씨는요, 모든 정보를 깔끔하게 한 번에 공지하지 않고 가끔씩 찔끔찔끔 일부 정보만 추가하는 IRCC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영화 헝거게임조차도 시작하기 전에 모든 룰을 전부 다 알려준다고 하면서요. 참 재밌는 비유예요. 지난번 토론토 스타와의 인터뷰에서도 IRCC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걸 비판했죠. 이분은 제가 보기엔 통찰력이 상당합니다. 이 인터뷰는 아니었지만 선착순 접수의 문제점도 강하게 비판했었거든요. 참고로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의 접수가 선착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풀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명확하게 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캐나다 로컬은 물론 한국 업체들까지도 그 누구보다도 빨리 접수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열심히 케어기버 프로그램을 팔고 있죠. 과거에 존재했던 홈 차일드 케어 프로바이더 파일럿 프로그램과 홈 서포트 워커 파일럿 프로그램도요, 선착순으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경험상 이번에도 선착순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선착순이 아니어도 빨리 준비해서 빨리 접수하는 게 신청자에게도 좋고 특히 빨리 계약해서 계약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업체에게는 더더욱 좋으니까요. 근데 위에 둘라카 씨 말처럼 선착순 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민 컨설팅 업체 같은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유리해지고 개인이 진행해야 하는 사람들은 극히 불리합니다. 전문가들처럼 신청 과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업무 특성상 고객, 그러니까 아이, 환자, 노인 등과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신청일 당일날 무슨 일이 생기면은 긴급한 일이 생기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내년에 이런 프로그램이 또 열리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간병인으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러다가 비자가 만료돼서 연장을 못하기라도 하면 150명짜리 언더큐멘티 자리를 노리는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쪽 파일럿 프로그램은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느낌이 영 쎄합니다. 마크 밀러 장관은요, 다 괜찮을 거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정말로 영주권을 받자마자 다른 일로 갈아탈 사람들이 진짜 홈 케어기버들보다 훨씬 많이 이 프로그램으로 선발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홈 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로부터 정확히 20일 후에 여는데요. 하루빨리 전체 내용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케어기버들 입장이어도요, 마음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 영상의 사실상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소식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홈케어기버보다도 문제가 될 여지가 훨씬 큰 부분이죠. 이건 CTV 뉴스 기사입니다. 보시다시피 IRCC에서 6,000명의 언더큐멘티드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을 마련할 거라고 합니다. 빨간 상자 쳐놓은 부분을 읽어보면요, 마크 밀러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위 undocumented 또는 out of status worker라고 불리는 이 불법 체류 노동자들은 아주 취약한 상황에 놓여서 고용주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낮은 임금으로 위험한 일을 해야 하고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다고요.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신분이 불안정하면 당연히 착취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이 사람들을 위해 무려 6,000명의 TO의 영주권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에 IRCC는 yes라고 답변한 겁니다. 캐나다.ca에 올라온 이 프로그램 공식 공지글에 자기들 나름의 논리를 장황하게 내세웠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공지의 시작 부분입니다. 캐나다는 탄탄한 건설업계 인력과 숙련 기술직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Tripartite Advisory Council, 한국말로 하면 노사정 3자 자문위원회를 조직해서 Out of Status Construction Workers, 즉 불법 체류 신분의 건설업계 노동자를 위한 영주권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요, 이 조치는 2025년부터 2027년 Immigration Levels Plan, 즉 신규 영주권자 계획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구체적인 숫자를 볼 때 이 대목을 잘 기억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캐나다는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고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방정부 노조 대표단, 산업계 리더들로 이루어진 노사정 3자 자문위원회를
즉시 조직을 해서 장기적으로 캐나다에 필요한 건설업계 노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합니다. IRCC는요, 이전에 광역 토론토 지역의 불법 체류 건설업계 노동자를 위해 진행한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캐나다 내에 살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캐나다인들을 위해 주택과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웹페이지의 아래쪽 퀵팩츠를 보면요. 광역 토론토 지역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받은 과거 불법 체류자 건설업계 노동자는 2024년 11월 현재 약 1365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건 1년치 인원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누적된 수치입니다. 반면 이번 발표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불법 체류 건설업계 노동자는 최대 6,000명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건설업계의 외국인 어프렌티스, 즉 견습생은 학생 비자가 없어도 견습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설업계 인력이 부족한데 요즘 비자도 늦게 나오는데 견습생 훈련까지 비자 프로세스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논리죠. 이번 발표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합당하게 느껴지는 조치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명분과 구실은 참 좋게 들립니다. 건설업처럼 고되고 위험한 일을 불안정한 신분에서 착취당하면서 하는 건 문제인 것도 맞고 캐나다의 주택난이 심각한 것도 맞죠. 그리고 신분이야 어쨌든 이 사람들은 캐나다에 장기간 거주했던 사람들이 맞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건 캐나다의 현재 주택난과 사회적 인프라 및 서비스에 크게 악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작년 가을에 마크 밀러 장관이 올해 이민 계획을 발표할 때 강조했던 부분, 즉 이미 캐나다에 체류 중인 인 캐나다 템포러리 레지던트들을 집중적으로 뽑겠다고 발언한 것과도 일관성이 있는 행보죠. 하지만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취지가 좋다고 해서 과연 옳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이 영상을 찍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조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공식 웹사이트의 발표문도 잘 파보면은 비논리적이고 궁색한 변명이 너무 많아요. 첫째, 당연한 문제지만 합법적 이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큽니다. 아까 홈 케어기버 부분에서도 언급했지만 합법적이고 자격이 있던 사람들도 억울한 이유로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불법 체류자는 합법적 이민자와는 신분이 다릅니다. 단순히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엄청 빡센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합법적 이민자보다 더 우대받아야 할까요? 지금 건설업계 이민자는 최근 발표된 익스프레스 엔트리 카테고리 베이스 선발에서 트레이즈 분야에 해당합니다. 네, 바로 그 쿡이 포함된 그 트레이즈 분야요. 그리고 주정부 이민도 노려볼 수 있겠죠. 여러 주에서 건설업은 헬스케어 분야와 함께 가장 중시하는 우대받는 분야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 이민이 쉬운 건 또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냥 경로가 많을 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문제가 정성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라면 곧 말씀드린 두 번째 문제는 정량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합법적인 이민자들을 위해 준비한 TO의 일부를 이 불법 체류자 특별 프로그램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이 특별 프로그램은 기존의 이미그레이션 레벨스 플랜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놓은 TO에서 어떤 부분을 가져갈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아무리 봐도 Federal Economic Priorities가 아니면 들어갈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1년 TO가 41,700명 배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지난번 익스프레스 엔트리 카테고리 베이스드 선발 관련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카테고리 베이스 선발 인원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석을 보시면 알 수 있죠. 노동시장의 필요에 맞게 특정한 기술과 불어구사 능력자를 뽑는다는 거고요. 헬스케어, 트레이즈, 프렌치 랭귀지 프로피션시를 예로 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6개 카테고리가 Federal Economic Priorities와 인 캐나다 포커스에 걸쳐서 TO를 나눠 먹는데요. 불법 체류 건설업계 노동자 6,000명이 41,700명짜리 Federal Economic Priorities를 잠식하면 합법적인 이민자를 위해 이 카테고리 쪽에 남는 자리는 45,7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업계 6,000명이 이걸 잡아먹으면 그럼 건설업계가 해당하는 트레이즈 쪽 카테고리 TO가 6,000명이 홀랑 빠지는 걸까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카테고리에서 이 6,000명을 십시일반으로 나누어서 TO를 빼는 걸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상당히 인도주의적인 뉘앙스가 느껴져서 휴메니테리언 쪽 프로그램에 TO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쪽으로는 끼어들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스트림이 다 난민 또는 특별보호 대상자인데요. 특별보호 대상자도 결국 난민입니다. 국제기구나 국가에서
특별 지정하는 것만 차이가 있죠. 이쪽으로는 좀 들어가기가 어려워 보여요. 세 번째, 불법 체류를 종용하고 불법 체류자들에게 헛된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합법적인 이민자가 일부러 불법 체류자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바보짓이죠. 하지만 이미 불법 체류자인 사람들은 돌파구가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소위 행복 테러가 돌기 시작하고 희망 고문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억지로 오래 머물려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요? 이 정책을 위해 아까 노사정 3자 자문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했죠. 이 노사정 중에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일까요? 네 번째, 로컬, 이민자 할 것 없이 아무도 공감하지 않을 조치입니다. 누구는 뼈빠지게 고생해서 합법적인 코스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누구는 공짜 버스를 탄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민자들은 출신 국가와 배경이 서로 달라서 서로 뭉치기도 어려워요. 같은 국적자들 사이에서도 정치 성향이나 종교 뭐 이런 것 등등으로 굉장히 파편화가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납득 안 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글쎄요, 이민자들을 더욱 디바이드 앤 컨커 하려는 수작처럼 보인다면 너무 음모론스럽죠. 또한 신규 이민자에 대한 캐나다 로컬들과 외국 출신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의 인식도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정치, 사회, 경제가 모두 불안하고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도 심해지는 이 타이밍에 불법 체류자를 이렇게 대량으로 받는다고 하면 과연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이런 파격적인 특별 조치는 모든 게 여유로워서 잘 돌아가서 대중의 마음 씀씀이가 넉넉할 때 잘 통할 일입니다. 로컬들에게는 선호하지 않는 유형의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게 문제고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 티어가 잠식당해서 자기들이 갈 곳이 줄어드는 게 또 문제일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번 조치는 집권 리버럴당의 고질병 중 하나인 버츄 시그널링이 도지는 바람에 내려진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츄 시그널링, 한국어로 하면 도덕적 우월감을 표출하기 위한 미덕 과시 또는 선행 강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정자들이, 높으신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선행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게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모범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집권 리버럴 당은 이런 측면에서 도가 지나칠 때가 많았고요. 그동안 지지율을 많이 깎아먹은 원인 중 하나가 이거이기도 합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런 모습이 확실히 이전보다는 뜸했었는데 요즘 마크 밀러 장관이 보여주는 행보를 보면 이 고질병이 고진 거는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2개국가 중앙은행장을 지낸 초특급 엘리트 구원 투수가 새 당대표로 당선되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오르니까 기세가 살아난 건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작년 가을에 밀러 장관이 캐나다 내에 있는 임시거주 외국인들을 위주로 영주권자를 뽑고 해외 신규 유입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한 그 이상적인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저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